네, 안녕하세요. 자, 이번 시간에는 좋은 글을 그럼 쓰게 하려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? 되게 궁금하시죠? 어렵습니다. 쉽지 않아요. 너무 아이들이 글을 쓰는 것도 어렵지만 사실 부모님들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도 알면서도 하기 어려운 게 글쓰기 지도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원래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일상적인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. 오늘 제가 드릴 말씀들도 사실 그런 영역들이 더 많습니다. 무엇을 이렇게 가르쳐 보시라, 이렇게 해봐라 하는 재밌는 방법이 아니라 어쩌면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 하기 어려운 거. 제가 한 번 더 알려드리는 것. 이렇게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. 먼저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. 글 쓰는데 보통 조용히 하고 쓰라 하거든요. 학교에서도 되게 많이 그래요. 조용히 하면 생각이 안 나요. 8살은 더 그렇습니다. 말을 해야 생각이 납니다. 말은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나거든요. 말하다 보면. 그러다가 이게 좋겠어 라는 게 절로 탁 떠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글쓰기보다 말하기를 먼저 배우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글쓰기를 가르치고 싶으면 공책을 꺼내는 게 아니라 대화할 시간을 갖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. 대화를 많이 하면요, 그 시간에는 안 쓰더라도 그 대화가 마음에 남아서 언젠가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그 대화로 내 마음이 자라서 좋은 글을 쓰게 하는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. 아이들은 말하지 않으면 글을 못 쓴다는 것. 그래서 글을 못 쓸 때 조용히 하고 생각해봐가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랑 이야기해볼래 하고 아니면 지금 이걸 보니까 어때 하고 먼저 이야기를 건네주시고 아이들의 말문이 열리도록 해주시는 것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역시 아이들이 여기 적힌 이런 글들을 쓰는데 물론 아이들이 직접 썼지만 그 글을 쓰기까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짧은 글이지만 그 짧은 글 밖의 이야기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. 아이들의 글을 읽고 싶은 이유도 사실 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보고 싶은 이유는 아이의 나이가 모르는 또 다른 마음을 알고 싶어서인 거잖아요. 사실 뭐 검사하고 지적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내가 보고 그래도 보고 싶은 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런 걸 하는 거잖아요. 그것은 일기장을 보는 것보다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대화 속에서 나온 글을 보면 감동적일 수밖에 없어요. 두 번째는요, 아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맞춤법이 다 틀려요. 우리 아이는 글 쓰라 하면 쓰기 싫대요. 이렇게 글을 쓰는 태도나 어떤 능력, 지적인 수준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나 또는 이런 건 잘해요 하는 것은 잘 말씀하셔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. 그런데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? 어디에 관심 있을까요?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갸우뚱할 때가 되게 많아요. 글을 쓴다는 것은 글자를 알아서 쓰는 게 아니고요.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. 하고 싶은 말은 관심거리에서 나옵니다. 그래서 아이의 관심거리를 알고 있으면 아이가 글을 쓰기 어려워할 때,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를 때 넌지시 말해줄 수 있어요. 그럼 아이도 맞아, 난 그거 잘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런데 알아서 쓸 것 같죠. 관심거리는. 관심거리 쓰면 될 텐데 아이들은 왜 못 쓰냐 하면 이 관심거리가 쓸거리인지를 몰라요. 그게 바로 글쓰기를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걸 도와주신다는 겁니다. 이것도 쓸거리가 될 수 있어. 그리고 아주 훌륭한 쓸거리고 너는 참 잘 쓸 수 있는 쓸거리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. 그러려면 우리 아이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이 관심거리를 찾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. 아니면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것 잠깐 말씀드릴게요. 아이들이 관심거리가 있는 아이 있죠. 특별하게 이거 정말 좋아하는 게 있어요. 이 부분만큼은 막 미치도록 좋아하는 아이 있어요. 그런 아이들일수록 수업 시간에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. 또는 집에서 문제집을 하나 푸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.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. 그것은 관심거리가 없거나 집중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온 신경을 다 썼기 때문이거든요.
그건 반대로 말하면 얘는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할 수 있는 아이예요. 그래서 내가 산만하다고 봤던 것, 산만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아이가 진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태도로 뭔가를 딴 곳에 계속 한다면 바로 그것이 관심 끌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. 또 하나는 까칠하게 구는 거리가 관심 끌릴 때가 많아요. 나하고 관심 없는 데는 별로 까칠하게 안 굴어요, 우리가. 저도 아이들이 쓴 글에는 되게 까칠하게 굴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무엇을 읽는지 무엇을 먹는지는 그렇게 까칠하게 굴지 않아요. 제가 관심 있는 곳은 관심이 특별히 더 있는 곳이 글이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아이가 너무 예민해. 왜 저게 저렇게 예민하지? 하는 그것이 바로 관심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서 무난하고 무탈한 것보다 예민하고 까칠하고 뭔가 산만한 그곳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으니까 거기에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이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지는지 찾을 수 있고요. 그것을 알아봐주고 이걸 한번 써봐라고 말하면 아이들이 놀라고 신나할 수도 있습니다. 그때부터 글쓰기가 재밌을 수 있는 거죠. 혼나기만 했던 부분이 훌륭한 쓸거리구나 라는 걸 인정받았으니까요. 세 번째는 발표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. 발표가 수업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것만 발표는 아니거든요. 아무리 짧은 글이라도 굉장히 이제 한 문장이지만 되게 감동적일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. 그런 글을 아마 받은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. 또는 아이가 한 말 중에 놀라운 우리 애가 이런 말을 했어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 것들이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발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 곳곳에도 그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. 뭐 현관문 앞에 다시 한번 엄마가 예쁜 글씨로 써서 붙여준다든지 누구의 말 격언 붙이듯이 그러면 아이가 궁금해할 거예요. 이거 왜 붙였냐고. 엄마가 너무 감동적이었어. 또는 엄마가 좀 너 말을 듣고 반성하게 되었어. 너가 쓴 글을 읽고 다른 우리 가족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서 붙여놨어. 라고 하면서 그 글을 발표하는 기회. 또는 요즘 카톡 메시지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. 뭐 상태 메시지 뭐 이런 곳에 그 글을 찍어서 올린다든지 뭐 그런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의외로 아이들에게 굉장한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주는 발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사진 찍고 또는 아이들이 남긴 그 글들을 모아서 나중에 우리가 뭐 앨범 만들듯이 그렇게 묶어주면 값진 그런 기록물이 될 수도 있고 훌륭한 발표물이 될 수 있겠지요. 집에서도 학교만큼 다양한 발표할 장소와 방법을 아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할머니, 할아버지, 이모, 고모한테 자랑도 하시고요. 넌지시 올려놓으면 애들 되게 뿌듯해합니다. 진짜 좋아해요. 제가 책을 만들고 문집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주면 뭐 사촌 언니, 할아버지, 할머니 다 갖다 준다고 들고 가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. 자기가 가까운 그 친구, 친척들한테 자신의 글을 보여주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. 오히려 보여줄 사람이 없어서, 그러니까 뭐 좀 가족이 적거나 뭐 외부에 이제 이웃이 별로 없는 친구들일 경우에 좀 오히려 우울해하죠. 더 많이 알리고 싶은데.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자기 글을 누군가가 보고 읽고 반응해 주는 걸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완성된 글, 아주 잘 쓰여진 글,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묶여지고 발표되고 자랑되는 것만 봐와가지고 이 아이의 소박한 글, 짧은 문장들은 그런 발표할 기회를 갖지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. 근데 그 사소하지만 작은 반응들과 발표를 함으로써 해주는 반응들이 이 아이들을 점점 더 글을 쓰고 싶게 만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. 어떤 아이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들었는데요. 이 아이는 들어올 때는 아예 글씨를 몰랐고 1학기 내내 겨우 그 한글을 뗐어요. 하지만 그냥 소리 정도만 알고 있지 문장으로 쓰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도 어쨌든 1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데는 별 무리가 없게 되었어요. 그런데 너무 다행스러운 건 제가 그걸 글씨를 쓸 수 있게 돼서 다행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내내 걱정했던 건 너무 이제 가르쳐야 될 게 많으니까 좀 더 해봐야 돼, 이걸 고쳐야 돼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잖아요. 아무래도 1학년
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는 시간 동안 이 아이가 글을 쓰는 걸 너무 싫어하면 어쩔까? 자기는 받아쓰기 빵점처럼 나는 글을 못 쓰고 틀리게만 자꾸 써라는 것 때문에 쓰고 계속 선생님한테 지적당하고 친구들한테 보기에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쩌지?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글쓰기를 좋아하는 거예요. 한 장을 자꾸 채우려고 해요. 자꾸 쓰고 싶대요. 그런데 한 편의 글을 보면 이 주제를 썼다가 저 주제를 썼다가 이렇게 하거든요. 하지만 계속 쓰고 싶어 해요. 그래서 그게 너무 고마운 거죠. 근데 막상 또 읽으면 발음 나는 대로 다 해서 사실 못 알아보는 글자는 많아요. 1학년 끝날 때쯤 엄마한테 공책을 사달라고 했답니다. 그 앞에 일기책이라고 썼대요. 그래서 엄마가 물어봤대요. 왜 일기장이 아니라 일기책이야? 이랬더니 일기장이라고 하면 나 혼자만 봐야 되는데 책이면 여러 사람이 봐도 되니까 나는 책이라고 쓸 거야. 그러니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쓴 일기책을 다 봐야 돼. 이래서 오빠하고 엄마, 부모님, 할머니까지 이 아이의 일기책을 매번 봐야 된다고 해요. 하지만 엄마도 굉장히 뿌듯하면서 왜냐하면 글 쓰는 걸 좋아하게 됐으니까요. 그래서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. 우리가 1학년 내내 아주 작은 책 만들기부터 아주 두꺼운 책을 만들기까지 여러 발표 활동을 했었는데 그 발표 활동을 통해서 자기도 작가가 될 수 있고 자기가 만든 책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나도 글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자란 것 같아서 너무 뿌듯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발표 활동은 아이들에게 생각 이상의 자긍심을 불러일으켜준다는 걸 아시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